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주에 대한 메디케이드 자금 지급을 유예했습니다. 무려 10억 달러 규모인데요.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 및 규정 위반 의심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주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자금 지급을 유예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사후 환수 대신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정부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치솟는 의료비와 경제적 부담 속에서 납세자의 돈을 아끼기 위해 JD 벤스 부통령이 출범시킨 사기 방지 태스크포스의 활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두 주 주지사들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이번 조치가 다분히 정치적인 표적 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미네소타주의 팀 월즈 주지사는 이번 유예 조치가 부유층 감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는 지난 4월 과거 뉴욕주 조사에서 수치 오류를 낸 바가 있으며 이번에도 두 주에 대한 구체적인 사기 사례를 즉각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메흐멧 오즈 CMS 청장은 중복 청구나 사망자 대상 청구 등 의심스러운 패턴과 재택 간호 프로그램의 급증을 유예의 주요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측은 재택 간호의 증가는 값비싼 요양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도적이고 합법적인 정책의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해당 주들이 지출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해 소명하면 자금 지원을 즉각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케네디 장관은 부당 청구를 일삼는 의료 제공자를 프로그램에서 퇴출할 수 있는 권한을 향후 CMS로 대폭 확대해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YTV 뉴스 조성윤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회장단의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신임 회장은 할리우드의 명성의 거리와 같은 한인타운 워크 오브 페임을 코리아타운에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50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1일 밤 행사가 열린 LA 태글리안 컴플렉스에는 한인 상공인들을 포함해 모두 3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여해 새 회장단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제50대 회장직을 맡은 광문철 회장은 앞으로 한인타운의 번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선은 LA시리와 협력하여서 한인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인타운은 기존의 거주 지역의 한인타운으로부터 문화관광 한인도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인타운이 더 번영하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9대 회장을 역임한 정상봉 전 회장은 이번 신임 회장단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전하며 새로운 회장단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그래도 적은 씨앗 하나, 작은 디딤돌 하나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49대가 넘겨주고 59대가 받아서 또 다른 50년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잘할 걸로 믿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광문철 신임 회장은 한인타운에 할리우드 명성의 거리와 같은 곳인 코리아타운 워크 오브 페임을 만들어 이곳을 찾는 방문자들과 현지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로 한인타운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국판 명예의 거리 K-컬처 워크 오브 페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 행사 중에는 짐 맥도넬 LAPD 국장을 비롯해 헤더 허트 시의원 등 주류 인사들도 참여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LA 한인상공회의소는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V 뉴스 박수mon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수급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에 줄 지원금 10억 달러를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해당 주들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시미밸리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가정폭력 피의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체포에 응하지 않고 경찰과 맞서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공격에 맞서 이란 주요 시설을 타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도 맞보복을 선언하며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을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월드컵을 이끈 리더십을 국제무대 적임자로 평가한 것입니다. 미 국방장관이 이란전에 375억 달러를 썼다며 670억 달러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전쟁 비용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터졌습니다. 보이라이츠 화재 현장의 썩은 음식 때문에 파리와 쥐떼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보건당국에 긴급 방역을 촉구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의 대형 상수도관 파열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파송관 교체가 완료되어 이르면 이번 주에 도로 통행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이 운전면허 필기시험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응시자 10,000여 명에게 재응시가 통보됐습니다. 이 밖에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와 간추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연방 파산법원이 LA 다운타운의 낙서 빌딩으로 알려진 오션와이드 플라자의 매각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서 KPC 스퀘어는 오션와이드 플라자를 4억 7천만 달러에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외벽의 그래피티 제거 작업은 30일 안에 시작되며 캐런 베스 LA 시장은 이번 결정이 2028 올림픽 준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션와이드 플라자는 지난 2019년 자금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서 가정폭력 및 노인 학대 혐의를 받던 37세 남성 용의자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앞서 경찰이 출동하기 전 가족에게 경찰이 오면 총격전을 벌이겠다고 경고한 뒤 현장을 달아났습니다. 몇 시간 뒤 경찰이 타운센터 인근에서 용의자를 발견해 검문을 시도했으나 용의자는 이를 무시하고 주택가로 도주하며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용의자의 픽업 트럭이 경찰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격렬한 충돌로 질주가 끝났고 직후 경찰관들의 집중적인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용의자는 사망 판정을 받았고 다친 경찰관은 없었으며 당국은 규정에 따라 연루된 경찰관들을 행정휴직 처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조지아주 경찰차가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광등을 켭니다. 이에 달아나려던 용의자를 쫓던 그때 순식간에 시야에 차량의 스페어 타이어와 바닥이 보입니다. 조지아주 샌디스프링스에서 마약 및 연방범죄 혐의로 수배 중이던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도주를 막아서려 하자 용의자의 차량이 콘크리트 장벽을 들이받고 공중으로 떠올라 순찰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용의자 차량의 타이어가 순찰차 앞유리를 강타하는 아찔한 순간이 블랙박스에 찍혔으나 다행히 다친 경찰관은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달아나려던 용의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으며 현재 구체적인 기소 혐의를 확인 중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모기지 이자율과 환율 및 증시를 알려드립니다.